네. 이 어르신들의 삶이 요즘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특히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이 65세 이상 어르신 만여 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 그에 맞춰서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먼저 이 조사를 보니까요, 이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이 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더라고요. 이 네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 어르신들 그 연령에 대한 그런 당사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한데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이 어르신들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하철은 무상으로 타는 첫 연령도 65세고요. 또 어르신들의 70%가 타고 있는 이 기초연금의 최초 수급 연령도 65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어르신 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응답자의 74.1%가 70세 이상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인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어르신들의 경제활동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요즘에는 외모만 봐서는 이 어르신인지 그게 구별하기가 네,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네네. 뭐 특히나 뭐 가족들 간에 이렇게 봐도 손주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또 좋아하시던 분들도 이 낯선 사람들이 뭐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개의 어르신들께서 그런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의 전환기거나 또는 과도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요즘에는 또 어르신 이 두 분만 사시거나 아니면 홀로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조사 결과 이 어르신 10명 가운데 8명은 이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부부이거나 1인 가구로 이루어진 가구는 전체의 78.2%로 2008년도에 처음 조사했을 때가 2008년도인데 그때는 66.8%였거든요. 이때보다 11.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부부 가구는 58.4%이고 독거 가구, 그러니까 홀로 지내시는 가구는 19.8%. 그러니까 어르신 10명 가운데 2명은 혼자 살고 계신 거죠. 네. 이 생각보다 그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뭐 어르신들이 뭐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살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겪고 이상 가족이 되거나 또 산업화에 들어서던 이 시기부터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국가였고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던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구 구성원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온 건데 그런데 이번 실태 조사에서 나온 답변들을 살펴보면 부부이거나 또는 혼자 사는 이유가 더 편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직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또 개인 생활이 더 좋아서 자녀와 따로 산다는 것인데요. 같은 질문을 2011년도 했을 때는 자립적 요인이 39.2%였지만 2020년도에는 62%로 22.8%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이 어르신들의 인식 변화가 예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는 그 부모님들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는 캥거루족들이 이 벌써 나이가 들어서 중장년층이 돼 간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어르신들께서는 이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자녀와 동거하는 어르신 가구가 한 20% 정도 나타났고요.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10.8%에 그쳤습니다. 2008년도에 이 같은 조사에서 이 자녀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의 비율이 32.5%를 기록했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이 역시 시대 흐름에 따라 인식이 변화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식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건데, 그럼 이 어르신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로 미혼 자녀와 사는 경우인데, 자녀와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자녀가 가사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거고, 이는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번 다룬 바 있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르신들께서 주로 결혼한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인데요. 부모님들의 정서적 외로움이나 수발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의 생활 양식은 자녀가 미혼일 때는 함께 살더라도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부 혹은 혼자 살거나 또는 질병이나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자녀들의 신세를 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점점 이 독립적으로 사는데 익숙한 자녀 세대도 부모와 함께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은 그만큼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나이를 드셔도 일을 계속 하시는 또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조사 결과도 있나요? 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뚜렷한 변화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인데요. 네. 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작년에 36.9%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였던 2017년에 30.9%보다 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65세에서 69세 사이에 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5%를 넘었고요. 2017년도에 42% 수준이었던 거에 비교해 봤을 때 12.9%포인트나 높아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 어르신들이 일을 하거나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현실은 좀 어떻나요? 네, 말씀처럼 조사 결과에서도요, 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단순 노무직이 한 40%, 48% 정도 되고요. 농업이 13% 수준, 또 서비스 근로자가 한 12% 정도 됐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많았는데, 일하는 어르신들의 73.9%는 일하는 이유로 이 생계비 마련을 꼽았고요. 일하는 어르신들의 절반 가까운 분들의 근로소득이 그런데도 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도시에 사는 어르신들은 식비를 벌기 위해서, 또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은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임금 자체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결국은 이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런 노인 일자리 사업, 뭐 이런 질이 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우리는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2017년도에는 한 6.7% 정도였고요. 작년에는 7.9%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어르신 10명 가운데 한 사람의 비율로도 참여하지 못하는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고, 또 일자리의 질을 떠나서 양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공공근로형 일자리보다는 민간 기업과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더 이 생산적인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가 사실 그리 많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뭐 15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했는데, 이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어르신들 가운데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는 비율은 47.9%였고요. 뭐 대부분 다 뭐 경비업이나 이쪽에 많이 계셨고, 네. 그나마도 최저임금 수준이었고요. 월 평균 근로소득이 29만 원 이하인 비율도 15.7%로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100만 원에서 149만 원 사이가 14%, 50만 원에서 99만 원 사이가 13%, 또 30만 원에서 49만 원 사이가 9.4%였는데 한 절반 수준의 분들이 이 한 달에 15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일자리를 통한 뭐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이 어르신들의 소득 계층,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이 어르신들 개인의 평균 연간 소득이 1,558만 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최초 이 조사 시기였던 2008년도에 700만 원에서 뭐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소득 증가는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에도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이런 공적 이전 소득 비율이 27.5%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유지되는 한 이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요즘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뭐 그런 생활비 비중 뭐 이거는 얼마나 되나요? 네, 그런 소득을 정책적으로는 이제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게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사적 이전 소득 같은 경우에 그 비율이 2008년도에는 46.5%였고요. 작년에는 13.9%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같은 기간에 6.5%에서 24% 수준으로 올랐는데 사적 연금소득, 그러니까 이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그때 2008년도에 0.3%에서 6.3%로 크게 늘었고요. 그만큼 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성이 과거와 달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런 죽음이나 또 연명 치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인식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네, 말씀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어르신들의 85.6%,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의미한 이 열명 치료를 반대했고요. 또 장례 방법도 67.8%가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 밖에 학력에 있어서도 고졸 이상 비율이 2008년도에는 17.2%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34.3%로 늘어났고요. 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어르신들은 첫 조사 때는 0.4%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이 스마트 기기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와 또 가치관의 변화를 또 알아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나 사회 참여, 또 정보와 역량 증진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